전지 전문가도 자르다 보면 잘못 잘라가 또 자르고 또 자르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막 고민에 고문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됐을 때 기준만 정확히 잡히면은 그거 맞춰가지고 잘라 나가는 게 결국은 전지를 하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계속 머뭇거리면은 평생 못 자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소나무는 중요한 거는 한번 잘랐다 하면 원상 회복이 안 됩니다. 너무 정성을 들이지 마세요. 아, 너무 정성을 들이지 마시라는 뜻은 정성을 들이다 보면 자꾸 자르게 돼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어제 자르고 오늘 자르고 내일 자르고 이런 말이지. 그러지 않고 한번 자르면 그 한동안 자르지 마십시오. 나무도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아, 자름으로써 나무가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사람도 수술을 매일 하면 그렇죠. 어떻게 돼요? 죽죠. 똑같으니까 한번 잘랐으면 1년 반 정도는 손대지 마라. 그렇죠. 여기 잘못 잘렸으면 이쪽이 나와가지고 그걸 커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이거 자르다 모양 안 맞네, 이것도 자르다 모양 안 맞네, 이것도 자르고 이러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803 정형과학 구팀장입니다. 아, 가정집에서 요즘 제일 핫한 게 뭐냐? 귀농귀촌하면요, 요만한 소나무, 사람 손에 닿이는 소나무, 요런 걸 갖다 집집마다 보면 정원에 다 심어놨거든요. 그런데 가정주부들이 대부분 관리를 하는데, 바느질하는 가위를 가져와가지고 뭐 자르라고 쫙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뭘 자르는지 몰라가지고 가위만 들고 섰다가 집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르면 자를수록 손해요. 손 안 되는 게 덕입니다. 그런데 자르는 기준을 알면은 잘라줌으로써 이 나무가 건강하고 보기 좋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품격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지 윤희 선생님을 모시고 이거를 어떻게 잘랐을 때 품격이 높아질 수가 있고 어떻게 잘랐을 때 이 건물하고 조화를 이룰 수가 있고 또 어떻게 잘랐을 때 건강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지 윤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일반 가정집에 있는 아주 좋은 나무는 아닙니다. 좋은 나무는 아니고 그냥 흔히 한두 주씩, 그러니까 뭐 많지 않은 한두 주씩 가지고 계신 나무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아주 초보적인 그 방법을 한번 작업을 시행해 보겠습니다. 요런 거를 자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립니다. 왜냐면 이거를 잘랐을 때 다음에 어떠한 현상이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 잡는 것부터 그리고 자르는 방법 요거를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런 지금 나무가 있을 때 초보자분들은 어딜 잘라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면 너무 강한, 지금 굉장히 강해 보이죠? 강해 보이는 가지부터 자르는 게 답입니다. 아,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요 강한 거를 놔두고 요 안에 작은 순을 자르거든요. 요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강한 거를 먼저 잘라내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일반인들은 보면 장가지를 요래 쳐줘보면 속이 시원해지고 눈이 띈다. 그게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네, 그죠? 예, 한번 직접 자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더. 기준을 잡는 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마찬가지로 가운데부터 아니면 상순부터 밑으로, 안서부터 안으로, 안서부터 바깥으로 하는 거고요. 한번 그래도 좀 잘랐던 것 같아요, 이 나무는.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 말했듯이 강한 거부터 자른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우회 부분은 지금 강한 가지는 그렇게 안 보이네요.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쉽게 말하면 작은 가지를 최대한 남겨놓고 큰 가지, 강한 가지를 자르면 됩니다. 강하죠? 자르고 지금 강하죠? 아, 거기서 지금 딱 이제 그 선택 기준을 말씀해 주시죠. 선택이죠. 지금 뭐 강한 걸 자르니까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강한 걸 자르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좀 더 강하게 싶으면 안에서 여기를 잘라도 돼요. 그런데 이제 수용상 여기가 자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잘랐고요. 마찬가지로 우에 여기 손이 안 나니까 여기 정리할게요. 여기도 강한 가지를 자르고
약한 가지를 놔둔다. 약한 가지를 놔두고. 소나무에 뭐 수형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은 그 소나무가 타고난 특색적인 그런 수형이 있는 겁니까? 아, 수영은 소나무도 그렇고 일반 활엽수도 그렇고 그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됩니다. 여기는 약간 그 한쪽 면에 치우쳤죠. 이거는 위에 감나무 때문에 그 그늘을 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햇빛을 쫓아간 거예요. 햇빛을 쫓아갔기 때문에 옆으로 이제 햇빛 쪽 보이는 쪽이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어떤 자연적인 환경 여건에 따라서 나무 수영이 자연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인공적인데 인공적보다는 자연적으로 한 게 더 보긴 좋죠. 생초보들 그리고 여자들 전지를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 참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보시다시피 강한 거를 제거를 하는 겁니다. 가운데 순 강한 거 위주로 그리고 작은 것들을 남긴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지금 이런 작은 순 다 붙여야 됩니다. 작은 순을 붙여라. 네, 그리고 강한 거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조그맣게 눈 있죠. 그렇죠. 요걸 살리고 이걸 이렇게 잘라. 제거를. 요런 식으로 요런 방법으로 한다. 요런 거는 기간이 어느 정도에 한 번씩 잘라주는 게 좋나요? 보통 소나무는 일반적으로다가 그 가정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1년 6개월에 한 번 정도 작업을 해주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1년 6개월에 한 번을 전지를 해라. 네, 그게 가장 적당한 그 주기예요. 전에는 2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2년이 옛날에는 맞았었는데 지금 날씨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요. 날씨 변화 때문에 기온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2년까지 가면 안에 벌써 묵은잎이 꽉 찰 겁니다. 그래서 묵은잎이 좀 차기 전에 시행하는 게 적기거든요. 그래서 1년 6개월이 요즘은 뭐 좀 시기가 당겨졌지만 그 시기 가장 적절합니다. 우리나라 기후대가 갑자기 아열대 쪽으로 가면서 이제 날이 더워지니까 그만큼 전지 수기가 당겨질 만큼 성장이 빠르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여기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살짝 잘랐다. 그러면은 1년 6개월보다 더 빨라질 수는 있어요. 살짝 자르는 거하고 좀 강하게 자르는 게 요 가지를 기준으로 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가지를 조금 더 빼는 거죠. 이렇게 여기 있는 거를 한 개 더 빼면 강전이 되고 네. 아까 요 두 개를 살려놓으면 그렇죠. 약전이 되고. 네. 근데 일반적으로 가지를 많이 붙이는 게 그 나무를 위해서는 좋습니다. 그래야 이 활력을 가질 수 있다. 나무가 숨 쉬고 부피 성장하고 그리고 면역 체계를 갖고 하려고 하면 일단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하려고 하면 잎이 많아야 된다. 그렇게 들리네요. 특히나 일반 분들은 약하게 잘라도 강전의 스타일이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많이 자르지 마세요. 너무 많이 자른 거는 나무에 안 좋다. 안 좋기도 그렇고 초보들은 해를 많이 입어요. 잎을 많이 살려라. 반응하면은 그래야 나무가 건강해진다. 강한 가지. 여기 너무 장가지가 많을 때는 장가지는 좀 훑어내버라. 제거를 해도 됩니다. 예. 너무 장가지가 많을 때는 훑어내버라. 이게 아까 설명했듯이 위에 순을 강하게 잘라가지고 밀려서 나온 거예요. 위에 전에 자를 때 작년이나 저작년에 너무 강전을 해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영양분이 밀리 나오면서 못하니까. 여기서 그렇죠. 이제 중간에서 막 움튼다. 장가지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보통 사람은 뭐가 강전인지 모르니까 그런 실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기 지금 잘렸는데 예. 이렇게 서로 한 방향으로 이렇게 겹쳐 있을 때가 있어요. 평행기. 네. 요렇게 요랬을 때 두 가지가 같이 네, 지나간다. 같이 나갔죠. 밑에도 있고. 예. 이런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잘라도 한 개를. 한 개를 무조건 자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두 개 다 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개 다 살리면 두 개 살리는 경우는 하나는 그 길이보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보다 짧게 자르는 거죠. 예. 되게 위에 거를 짧게 자르고 밑에 걸 더 길게 합니다. 요렇게 해서 두 가지를 다 쓰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에 가지가 없고 밑에 가지가 입에 그렇죠. 너무 길 때는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다. 요렇게들 하고요. 예. 요 중에 제거를 할 때
이렇게 제거를 할 때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제거를 해야겠다 할 예. 때 밑에까지가 아니라 위에까지 자르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보통 위에 가지가 더 우성이에요. 아, 더 강하기 때문에. 네, 더 강한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강한 가지에 형성돼 있는 게 지금 이게 순이 지금 짧지만은 더 오히려- 강한 가지가 위에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위에까지 자르고 밑에 걸 남기는 거예요. 각도도 위에 기 상향기 될 가능성은 높잖아요. 그죠? 아, 그것도 그냥 잘랐군요. 너무 복잡한 거 이렇게 확 잘라가지고 숫자를 줄이잖아요. 여기도 많이 복잡죠. 몇 대씩 좀. 이거 하면 요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 나무가 조금 자기 특색 있게 본인이 좀 특색 있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제거를 합니다. 큰 가지를 제가 해본다고. 그렇죠. 여기를 왜죠? 제거를 해서 옆으로 이제 키우는 거죠. 아, 수영 자체를 옆으로 만드는 거고. 위에 가지가 상지고 상향기가 되고 밑에 가지는 수평으로 하니까 갸부리형으로 해가 이제 옆으로 비타민 가부형으로 키우려면 옆으로 키우는 위에를 나무가 잘라버리면 자연스럽게 그렇죠. 눕는다. 여기 상태에 여기를 자른다니까 깜짝 놀랐을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를 잘라서 수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왜냐면 내 본인 나무면 내 그렇게도 지금 생각할 텐데 제 나무가 아니니까 그렇게는 시행을 안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찌됐든 위에 서로 겹쳐 있는 상황이에요. 밑에까지 하고. 아, 평형기라네, 네. 평형기. 그러면 아까 똑같은 상태에 그 한 가지는 짧게 한 가지는 길게 해가지고 두 가지 다 쓸 수 있다 그랬죠? 예. 그러면은 이것도 그 똑같은 방법으로 시행을 할게요. 여기서 이걸 자릅니다. 아, 위에까지는 짧게. 네. 위에까지는 짧아졌죠? 밑에하고 위에가 같이 밑에도 나란히 갔기 때문에. 이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러면 제거를 안 해도 두 가지 다 사용하면서도 겹치지가 않죠. 아, 위에를 처음에는 이까지 같이 두 개 평형으로 나갔는데 위에 걸 짧게 해보고 밑에 거를 정리하는 걸로. 복잡할 때 왕창 기거를 해줘가지고 장가지 몇 개나 남기고 훑어줘 본다. 두 가지 다 살릴 수 있어요. 자, 마지막까지입니다. 여기도 강한 거 자르고 너무 많이 붙었을 때는 좀 제거를 하고요. 필요한 가지만 남겨놓고 여기도 똑같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평형기로 가져갈 때. 살려도 되는데 지금은 두 개 다 살리기에는 뭐 어딘가 좀 어색해 보이죠? 밑에까지 약해 보입니다. 약해서 자르는 게 아니라 볼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밑에 걸 잡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한 걸 이렇게 잘랍니다. 전지 전문가도 자르다 보면 잘못 잘라가 또 자르 하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막 고민에 고문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됐을 때 기준만 정확히 잡히면은 그거 맞춰가지고 잘라 나가는 게 결국은 전지를 하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계속 머뭇거리면은 평생 못 자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소나무는 중요한 거는 한번 잘랐다 하면 원상 회복이 안 됩니다. 다른 뭐 평나무나 이런 것들 일부러 잘라가지고 세력을 갖다가 촉진시키는데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도 또 수평기네. 평형기잖아. 위에 밑에. 이것도 두 개 다 살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폭을 줄이면 되죠. 짧게 해보고 위에 가지를. 자연스럽게 요거는 폭을 좀 늘려놓으면 되니까 밑에 가지를 좀 길게.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맞아 들어갈 거예요. 단치기도 되고 적어도 되고. 여기는 정확히 기준이 제일 높은데 저건가요? 아 이거는 기준점이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린데 맞죠? 저 위에 상부가 그렇게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를 제거한다 그랬잖아요. 예. 여기를 제거한다면 여기를 키워내야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가부리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지가 끝났습니다.
전지 윤희 선생께서 요거를 갖다 전지를 하면서 전지하는 방법, 그리고 가위질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초보자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초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지 윤희 선생께서 요게 나무가 어떤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집에 보통 요런 작은 나무들을 가정주부들이 이렇게 전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런 작은 나무를 관리할 때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될 점, 어떻게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지 윤희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될까요? 관리를 요령. 너무 정성을 들이지 마세요. 너무 정성을 들이지 마시라는 뜻은, 정성을 들이다 보면 자꾸 자르게 돼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어제 자르고 오늘 자르고 내일 자르고 이런 거 말이지. 그러지 않고 한번 자르면 그거 한동안 자르지 마십시오. 나무도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자름으로써 나무가 스트레스, 그리고 사람도 수술을 매일 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똑같으니까 한번 잘랐으면 1년 반 정도는 손대지 마라. 그렇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해야지. 설사 잘못 잘렸다 하더라도. 왜냐면은 여기 잘못 잘렸으면 이쪽이 나와가지고 그걸 커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이거 자르다 모양 안 맞네, 이것도 자르다 모양 안 맞네, 이것도 자르고 이러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갖다가 방금도 말씀드렸지, 이거를 전지한다는 거는 사람으로 따지면 수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 수술하면 어떻죠? 보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면역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전지하면 반드시 전지 끝나자마자 평균 기온이 15도가 넘는 시점에서 병충해 방지를 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종이 들어오거나 다른 병균 작균들이 들어가지고 나무가 수색이 약해진다. 그러니까 전지하기 전에 거름을 충분히 줘가지고 수세를 키워가 전지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전지가 끝나면 반드시 병충해 방지를 해줘라. 요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슬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